60이 넘으면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편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넉넉한데도 매일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 연금 하나로 쪼개서 쓰면서도 늘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완벽한데도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고 무릎이 시리고 아파도 아침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도 오랫동안 그 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단 4가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잠깐만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1장.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에 나가고 쉬는 날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잘 살아야지. 나중에 쉬어야지.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 나중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참았고, 가족을 위해서 참았고, 언젠가 올 좋은 날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0을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도 정리됐고, 이제 내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하루가 뭔가 허무하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다리던 자유가 왔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고생은 끝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쉬고 있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생겼는데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68세 홍길동 씨 이야기. 68세 홍길동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생활.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했고,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를 썼고, 전화가 오면 받았습니다. 바쁜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바쁜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퇴직을 하던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드디어 자유 얻으셨네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오랫동안 못 갔던 목욕탕도 가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가 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전화가 이제는 하루에 한 통도 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길게 느껴졌고 오후는 더 길게 느껴졌고 저녁이 됐을 때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오늘 뭘 했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몸은 편한데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먹는 것도 대충대충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별다른 목적 없이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 나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손녀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열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홍길동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서도 될까? 괜히 나섰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스마트폰을 내미셨습니다. 홍길동 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여는 방법, 확대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몇 번의 시도 끝에 사진이 열렸습니다. 손녀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다. 어쩜 이렇게 예뻐. 그리고 고개를 돌려 홍길동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몇 달 동안 비어있던 홍길동 씨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지. 그날 이후 홍길동 씨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분 도와드리다 보니 어느새 소문이 났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가면 스마트폰 배울 수 있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쓰는 방법, 동영상 보는 방법, 화상통화하는 방법. 홍길동 씨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같이 헤매면서 웃었고, 틀리면 같이 다시 해봤고, 되면 같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알려드릴까? 오늘은 누가 오실까? 하루가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홍길동 씨의 삶을 바꾼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우연히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린 것, 그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3장. 행복한 노후의 4가지 습관.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핵심을 추리면 딱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할 일이 많아집니다. 모임에 나가면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오호의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더라. 오호 씨네가 집을 새로 샀대. 오호는 퇴직금으로 건물 샀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침밥도 잘 먹었고 산책도 했고 하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이야기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만족이 사라집니다. 비교는 그런 것입니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내가 없는 것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언제나 있고, 집이 더 큰 사람은 언제나 있고, 자식이 더 잘 된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언제까지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평가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면 좋은 하루입니다. 건강하게 걸었다면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웃을 일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충분한 하루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잘할걸. 그때 그 선택이 잘못됐어. 또 자주 미래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몸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그 사이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맛봅니다. 그래서 오늘 걷는 산책길의 바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머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 작은 것이라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80이 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반짝입니다. 반대로 40대라도 배움을 멈춘 사람의 하루는 무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산책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에서 관심 있는 책 한 권을 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새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고, 글을 써보는 것도 좋고, 화분에 씨앗을 심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시작을 막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 어제보다 조금 더 알게 됐다는 느낌, 그 느낌이 하루에 활력을 줍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음식, 익숙한 사람. 그런데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깨어납니다. 작은 배움이 뇌를 깨우고 뇌가 깨어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무엇이든 하나, 오늘 새로 배워보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습관입니다. 네 번째 습관.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가 많을수록 인맥이 좋은 것이고, 모임에 자주 나갈수록 사교적인 것이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1명의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1명. 전화를 걸면 반갑게 받아주는 친구 1명. 힘든 이야기를 해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1명.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배우자, 혹은 이웃 1명. 이런 관계가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먼저 해? 나한테 연락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해야 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먼저 하기 좀 그런데. 서로 기다리다 보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한 발 먼저 내딛는 사람이 결국 따뜻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습관입니다. 4장.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4가지 습관. 첫 번째, 비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오늘에 집중하는 것. 세 번째, 작은 것이라도 배우는 것. 네 번째,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이 4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산책하며 느낀 바람, 웃으며 나눈 전화 한 통. 이 작은 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 그 작은 생각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잘 지내세요?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동시에 내 하루도 바꿉니다. 60이 넘어서의 최고의 인생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 오늘을 사는 사람, 작게라도 배우는 사람, 진심을 나누는 사람.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70에도 80에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고, 눈물 흘린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날이 많습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어서 고마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